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기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친 가운데 오늘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낙폭을 키워가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 넘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해운, 가스, 정유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또 어제 강세 보였던 가상화폐 관련주는 국내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00825 문자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바이오인데요. 매수가 6,190원 기준 21% 넘게 오르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는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2% 넘게 강세 보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다음으로 3위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솔트룩스입니다. 28.67%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BCNC, 매수가 29,900원 기준 29%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OLED 관련주인 광전자인데요. 37% 넘게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공습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해운 관련주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네. 전문가님, 해운 관련주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앞으로의 상승의 연속성은 좀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12월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영국의 선박을 납포하면서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고 정유주, 유가 관련주들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어제죠.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이제는 홍해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일제히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 시장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시간의 단일가 혹은 장후 시간의 가격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월요일 날 주말간 있었던 이슈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를 먼저 보신 이후에 시초가 공략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그려냈었던 이유는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같은 악재가 끼어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악재가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잘 생각해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뽑아 놓으셔야겠죠. 하지만 해지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운 관련주와 유가 관련주를 같이 보시겠지만 여기에 뭐 하나를 더 보셔야죠. 빅텍, 방산 관련주까지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또 안 볼 수 없는 게 있겠죠. 금 관련주, 엘컴텍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해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뽑으실 수 없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 받아가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실 수 있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도움 받으셔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이런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서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해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수화기 들고 전화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 접수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7,86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7,17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이 종목 대응 전략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맥점으로 볼 수 있는 맥시멈은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000원 정도가 가장 큰 고비가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격 구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9,470원까지는 상승을 했으나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과거 시점에 올라갔었던 영광은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본전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걸 바라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조금 더 지켜보시면 8,000원 단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1월과 2월 달이에요. 그렇죠? 이때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그 이후부터 눌리는 구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정유 관련주,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HMM이 국영기업에서 할인지주, 할인회사로 종속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페노션과 함께 HMM의 덩어리가 커진다면 우리나라 조선업도 같이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 또한 같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한 번 정도는 엿보이지만 올라갔을 때 돌파돼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8,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박스권의 중단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라면 8,000원을 넘어갈 때는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가 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매수 가격을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 자리는 왜 괜찮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종목의 이름이 좋아서 가격이 괜찮아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자리라면 매수하기에 괜찮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성립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하신 거라면 저에게 차라리 호되게 혼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받아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상담 빠르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속 시원하게 상담 이어나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주말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U박스입니다. 매수가는 9,73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CU박스 최근 AI 테마 타고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8,3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좀 손실이 꽤 되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 종목은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도 조금씩밖에 증가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이제서야 23년 상반기 3분기가 돼서야 부채비율과 유보율이 적정한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9,73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마음적으로 불편하실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 종목 언제 사셨느냐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사셨느냐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 이슈가 있을 때 사신 건지 의료 AI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사신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10,000원 단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바닥 구간 9,000원 아래 구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길게 끌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인 7,000원도 이탈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시려면 7,00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시고 다시 주가가 6,000원, 5,000원, 4,000원 내려갔다가 다시 7,000원까지 온다면 똑같은 비중, 똑같은 가격에 다시 진입하셔서 10,000원이 넘어갈 때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CU박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굉장히 강조해서 짚어주시는데 나는 이런 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자료집을 직접 손수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결과물들이 축적돼 있는데요.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자료집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셀트리움요. 네,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75,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75,000원이요? 네, 네. 75,000원에 20%에. 75,000원에 20%요. 네. 네. 꽤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네. 지금 종가가 196,900원입니다. 오늘 4%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네.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찾고 싶으신 걸까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좀 시원한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가 75,000원이라고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이게 좀 꽤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합병하는 바람에 그냥 네네. 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두 주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셀트리움이 된다 이래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75,000원에 20%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나 지금 시점에서. 지금 수익이 거의 3배 가까이 나오셨죠? 네? 수익이 3배 가까이 나오셨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상장됐을 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도 매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인이 어느 분이 네.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한번 놔두봐라 해서 놔뒀다가 네. 그냥 제가 네. 신경을 안 쓰고 어디 다녀왔어요. 외국을 다녀오셨어요? 네, 네. 어디 다녀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만 할 수 없이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저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보유하셔서 기다리신 기간이 기니까 삼성전자처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근데 너무 내가 네. 이게 너무 지루해서. 지루하셔서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다녀오는 바람에 이게 합병이 그냥 돼버려가지고. 네. 이거 뭐 75,000원에 또 조금 69,000원인가 그게 합병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네. 단기적으로는 네. 얼마 선에서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20만 원 조금 넘게 가길래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네. 욕심을 부리다가 네. 막 그냥 못 팔고 오늘 20만 원 500원까지 갔던가 5천 네네네. 원 20만 5천 원까지 갔던가 그런데 네.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이 가격에서 진입하신 거라면 저는 그래도 25만 원은 넘어간 다음에 익절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얼마나 걸릴지 기간이.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얼마나 더 기간을 여유를 두고 싶으세요? 어느 정도? 한 년을 반년? 한 10일. 열흘이요? 예. 75,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열흘 이내에 매도를 하시겠다고요?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아보신다는 건데 그러면 다음 주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가격을 드릴게요. 18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20만 원 넘어갈 거거든요. 네. 21만 원을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양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셀트리온은 코스피 종목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지수가 2,502.37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는 양봉으로 전환돼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에서 또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열흘 이내에 매도하신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익절 잡아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수익 구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익절을 못 하셨다는 게 너무 아쉽고 하지만 열흘 이내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큰 변동성은 없으실 거예요. 네. 이미 75,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지금 뭐 1,000원 단위로 올라가봤자 계좌의 수익금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정리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주는 금요일장은 안 좋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 때까지는 지켜보시고 3시 20분에 차라리 매도를 시장가로 거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대충 3시 20분 정도에서 네. 이걸 셀트름은 얼마에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요. 시장가로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시장가라는 주문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3시 20분에 20만 원의 가격에 있어요. 현재 주가가. 네. 그러면 그냥 19만 원으로 걸어서 매도 주문을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셔서 월요일 날 종가 가격에 익절을 하시는 걸로 저랑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내가 종가에 안 하고 네. 이거 뭐 한 달 놔두면은 좀 가격이 20만 원대 넘어가겠습니까? 어우, 넘어가죠. 한 달만 여유를 주셔도 약간 제가 좀 쫄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한 달만 여유를 주셔도 20만 원 위로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유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했을 때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제약 바이오주들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매도한다? 그것도 수익 구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익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선생님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사가 보탠다 하면은 얼마 선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 사시나요? 75,000원에서 평균 단가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보유하고 사실상- 있는 평균 단가가 17만 5천 원이라고 해도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7만 5천 원이면 지금 수익률이 200%가 넘는데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익절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20만 원 넘어가서 익절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가격을 잘못 알고 계셔서 7만 5천 원이 아니라 17만 5천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 20만 원 넘어서 익절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신데요. 20만 원 넘으실 때 익절하시는 것을 추천하신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도 벌써 2주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중반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남은 1월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든든하게 수익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KG 케미칼이요. 네, KG 케미칼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8,536원이고요. 네, 8,536원. 네. 비중이 10% 되는데, 네. 네, 이거를 하도 많이 내려서, 네, 고민이 좀 되시죠? 오늘도 네네. 1% 넘게 빠졌습니다. 6,4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네.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지만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시죠? 네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KG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제 게 아니고 제 동생이 가지고 있는데, 네.
저번에부터 자꾸 팔아 없애라고 그래도 가지고 있길래 제가 답답해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네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이렇게 분할되기 전에 액면 분할되기 가격이- 전에? 네네 가격이 네네네. 네 그때요.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손절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첫 번째 근거 자료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네네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예요. 네네.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6조예요. 아 예. 영업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많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5천억이 나와요. 네. 그러면 KG케미칼은 주가가 올라갈 길밖에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지만 배당이 또 나오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예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8,000원 단에서 물려 있으시다면 8,000원을 넘어갈 때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배당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셔야죠. 9,000원까지는 보셔야죠. 수익은 보셔야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손절하고 나온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계좌 보니까 10%라도 한 9,900만 원 넘게 마이너스가 나 있길래. 지금은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이게 한두 달 정도에 복귀가 될까요? 한두 달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나와줘야 될 텐데 네. 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의 특성인데 잘 보시면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네, 있어요. 보통은 연초가 네. 아니라 1분기 네. 실적 나올 때 KG케미칼의 주가가 한번 위로 쏘아 올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지켜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급하게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다 똑같아요, 종목들이. 지수가 박살나니까 내려왔는데 바닥이 네. 잡혀졌으면 여기에서부터는 네. 가야죠. 근데 가야 되는 그 계절과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4월, 3월 정도에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주가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10,000원 넘어갈 때 익절해 보시는 네. 게 낫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거는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네. 지금 주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오늘 6,400원에 네네. 끝났죠. 네.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비중 20% 실는 건 너무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면 8,530원에 사셨는데 네. 8,530원에 오늘 네. 추가로 6,400원에서 월요일에 만약에 시가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14,930원에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평균 단가 네네. 7,465원이면 7,465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네.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 10%를 7,500원에서 먼저 익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중 10% 있죠. 네네. 그 물량을 8,53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7,500원까지 낮춰졌으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는 7,500원에 진입한 그 물량을 10,000원에서 익절하는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거죠. 왜? 혹시라도 8,500원을 넘어갔다가 주춤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내 평균 단가 낮아졌으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면 난 본전에서 정리할 거야. 라고. 네. 그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너무 괜찮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KG케미칼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KG케미칼까지 살펴봤습니다. 늦어도 5월에는요, 10,000원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하셔서 오늘의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바로 미리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1,300원이요. 네, 10만 1,300원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0% 정도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강보합권인 97,400원에 장을 마쳤는데 네, 로봇 관련주 최근 탄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예상을 그렇게 해봤는데 전문가님, 네.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지인들이 네. 그 앞으로 특정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서 매입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10만 원 넘어가는 자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예. 이 종목 너무 무서운 종목인데 네.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1년, 2년 넘게 가지고 계실 수 있으세요? 1년, 2년요? 네. 네, 예. 그러면 보유하시는 의견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적정 주가가 얼마쯤에 유지되는 게 맞는지조차 판단이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랑 동일하게 보고 있는 시야도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의 훈풍이 지금은 2차 전지 시장 쪽이 아니라 로봇과 AI 쪽으로 훈풍이 불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바닥이 잡히고 지수의 상승에 더불어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11만 3천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8만 원을 이탈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3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하기로는 2024년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의 산업 자체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202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1,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다면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주가가 5만 원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본전까지 오는 정도에서 주가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이번에는 8만 원까지 내려가기보다는 다음 주부터 지수가 상승하면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야 되는 약간 기도매매 기법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혹여나 지수와 상승에 더불어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부터는 12만 원 넘어갈 때 익절을 분할적으로 잡아보시면서 수익을 만드시고 빠르게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예, 예.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아예 보지 마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또 들려오면 그때는 일단 먼저 익절하시고 그다음에 지수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내려갈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게 옳아요. 9만 원 아래에서. 지금은 너무 평균 단가가 높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수익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그리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한가위는 그러면 단기 매매하면은 네. 시간이 얼마나 안에 팔게 되려나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네.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 되기 전에는 나와야 돼요. 2월 28일 전에는 전고점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올해 말 돼서 그때 다시 계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빠르게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장, 아직까지는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양도세 회피 목적의 물량들이 서서히 시장에 들어올 텐데 거기는 로봇 관련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 올라간다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갔고 뉴로메카도 올라갔고 오늘은 로봇 관련주 훈풍이 불어오는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못 올라갔다라는 건 이거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로봇 관련주가 지금 CES 2024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2월 말 전에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가 어느 순간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준다면 본전 넘어갈 때는 그 어느 구간에서도 일단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왜?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니까. 하지만 9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고려해 보시는 건 괜찮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처럼 나도 HTS에 오색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만 있으면 내 HTS, 내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고요.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노란톡방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에서 꼭 잡아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웨이퍼 테스트에 소요되는 고부가 가치 소모성 부품 경쟁력이 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다른 종목이 또 있다고요? 네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오늘 익절을 한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를 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냐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여기에 모멘텀이 있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후 187조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실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AI 결합한 지능형 로봇 시대가 도래하는 건 2026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로봇 관련주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더라도 다시 본전 이상의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을 꽤나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관련주가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대장주들과 그리고 부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로보티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개미와 집개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관련주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LG전자 로봇사 M&A 검토를 하고 있고 2대 주주와 사업 협력성이 부과되고 있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전자의 매출을 넘겼다라는 내용을 CS2024에서 언급하고 다니면서 이거 뭐야, 진짜 LG전자가 밀려난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줬었는데,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건전하다, 그리고 건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로보티즈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뉴로메카의 주가가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다 CS2024의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이 자리라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방어가 되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뉴로메카에 비해서. 그런데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내려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로보스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왜 익절 사인을 드렸느냐? 언제 드렸냐면 33,000원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로보스타가 꺾이는 것을 보자마자 로보티즈를 익절 사인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로보스타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보스타가 파란색 저항선을 내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가기 위해서는 로보스타가 먼저 올라가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매수 관점의 자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로봇 관련주는 보유 중이시지 않으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수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1월 2일 날 포착이 됐을 때 종가가 25,45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언제 1월 12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기준으로 고가는 35,450원까지 나왔다는 설명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익절한 자리를 기준으로는 3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3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으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모르셨다면, 핑크색 지지선이 추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걸 모르셨다면,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손절해야 된다는 걸 모르셨다면 어느 자리에서 익절하는지, 어느 자리에서 손절하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보유해도 괜찮은지 이 모든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더라도 노란톡방이 들어와서 이 오색선의 자료만 받아가시면 핑크색 지지선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 내가 물리더라도 그 가격까지는 올라온다. 왜?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부채 비율 보셔야 되고요. 유보율 보셔야 되고요. 매출액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보시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EPS도 보시고 다른 거 다 보셔도 괜찮죠. 그런데 그런 거 모르셔도 이 네 가지가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으면, 핑크색 지지선 닿았다? 그러면 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색선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만 충족이 되는 상황에 핑크색 지지선이라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거 어렵지 않겠죠? 왜? 내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바닥이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이 종목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 싶다면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오색선이기 때문에 오색선 안내 다시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나운서님? 당연하죠. 네, 오색선 그릴 수 있는 이 수식.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입니다. 5421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많이 해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수식도 받아가시고요. 또 종목 선별 방법과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자 수익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광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LED와 반도체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고 LED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광전자는 1월과 2월에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설명 제가 진짜 지겹도록 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왜? CES 때문입니다. CES에서 다른 가전제품 너무나 많겠지만 솔직히 사실상 CES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건 결국 눈의 즐거움이에요. 보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삼성과 LG에서 동시에 투명 TV가 공개됐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바라봤을 땐 삼성이 조금 우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가 있긴 하나 두사가 동시에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에도 삼성이 LG보다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LG가 절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자신감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세계 첫 투명 LED 실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LED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몰레드 아니고요. QLED 아니고요. 마이크로 LED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광전자는 마이크로 LED 중에 광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광전자는 광 센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투명 LED 산업이 본격화되면 지금부터 또 한 번 삼성과 LG가 앞다투어서 투명 LED를 통한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을 펼쳐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료의 인하 부분인데 전기료가 인하될 일은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발열과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AI를 통해서 줄이려는 노력 또한 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투명 TV가 공개됐을 당시에. 그래서 AI를 통해서 검은 부분이 나오는 곳에 검은색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무색으로 나오게 하면서 전기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야 이렇게 기술력이 집약됐으면 투명 TV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가격이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에 85인치, 90인치, 100인치 나올 때 TV 가격 얼마나 비쌌습니까? 아몰레드 때, LED 때, QLED 나올 때, 해상도 올라가면서 4K 나올 때, 8K 나올 때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데 8K는 지금 또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K의 해상도의 영상을 AI를 통해서 8K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또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또 한 번 2024년에 잠깐 숨죽이고 있다면 또 바닥에서 매수해서 2025년 CES가 열릴 때 또 뉴스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광전자는 관련주들은 짧게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관련주들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작년 12월 13일 날 종가 2,210원이었습니다. 근데 9월 달부터 꾸준하게 제가 이 종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바닥만 잡혀지면 내년 1월과 2월에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죠?
하지만 광전자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온 것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전자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다른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고부가 가치 소모성 부품의 경쟁력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바라봤을 때 해당 기업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재료의 모멘텀으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광 GPU의 개발. 지금 GPU에 대한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 투자하기 적합하다. 다만 언제부터 올라갈 것이냐.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 상승 추세로 전환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관련주 프로2000 안 보겠습니다. 왜? 어제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내고 갭을 띄운 이후에 눌렸기 때문에 프로2000은 안 볼 것이고요. 마이크로 투나노는 바닥 구간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이크로 투나노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센코는 바닥이 잡혔지만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비율과 유보율이 적당한지 보시면서 센코는 진입 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주가가 토래기법을 만든 다음에 지수의 악영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대금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오늘 받으셔서 시간 외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음 월요일 날 시초가에 진입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국내 유일 프로브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고민들과 종가 베팅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